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자은입니다. 업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운송입니다. 왜냐면 수출을 하면 물건을 보내야 되고 수입을 하면 물건이 와야 되는 거죠. 특히 뭐 수입이야 물건이 알아서 도착하니까 그러려냐 하지만 수출이라고 막 이걸 누구한테 뭘 보내고 BL은 뭐고 저건 뭐고 아주 그냥 환장할 겁니다. 야, 그럼 FCL은 뭐고 LCL은 뭐고 이게 그냥 이 무역은 그냥 말이 어려워. 말이 그냥 쉽게 말해도 되는데 말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역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운송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 국내 택배 거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판매자고 누가 구매자인지 이제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운송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보내는 사람이 뭐 판매자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반품을 하는 건지 전혀 중요하지 않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운송은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이라고 하면은요, 송화인과 수화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송화인이 뭐예요? 그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고요. 수화인이 누구예요? 그 화물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운송인입니다. 송화인이 무역 실무에서는 대부분 수출자가 되겠죠.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라고요? 저 수화인. 수화인은 대부분 수입자가 될 것입니다. 저 수화인한테 화물을 전달해 달라고. 국내 택배 계약도 똑같잖아요. 보내는 사람이 택배사와 계약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 물건을 저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고. 딱 그 개념입니다. 송화인과 운송인이 운송 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수화인한테 이 화물을 전달해 달라고. 자, 그러면 이 운송인이 운송 계약의 증거로 뭘 줍니까? 운송 서류를 줄 겁니다. 그 운송 서류가 해상 운송에서는 BL이 될 것이고요. 항공 운송에서는 에어웨이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 BL과 에어웨이빌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만한데? 맞아요. 이 국제 운송 실무가 이게 다예요. 그럼 조금만 더 파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해상 운송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돼 있죠. 컨테이너도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트 컨테이너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이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다 하는 건 싹 다 20피트 컨테이너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컨테이너인데 길어 라고 하면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어차피 컨테이너는 20피트 아니면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자, 뭐가 됐건 내가 그 컨테이너 하나를 꽉꽉 채워서 그 컨테이너 안에 내 화물만 넣어서 보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풀 컨테이너 로드 FCL 화물이라고 하고요. 컨테이너는 이만한데 나는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해. 우리는 그것을 레스된 컨테이너 로드 LCL 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물은요, 기본적으로 FCL 화물과 LCL 화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FCL 화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선사와 직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사한테 연락해서 나 지금 컨테이너 하나 미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라고 하면 이제 선사가 공 컨테이너를 줍니다. 그럼 그 공 컨테이너를 받아서 내 화물을 꽉꽉 넣어가지고 바로 부두로 보내면 됩니다. 그 부두 어디예요? 컨테이너 야드 CY로 보내면 되고요. CY에서 배로 적대돼서 물건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LCL 화물이라고 하면은요, 내 컨테이너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개 값부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하나를 한국에서 미국 보내는데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컨테이너를 꽉꽉 채울 수 있으면 꽉꽉 채워서 100만 원에 보내면 되죠. 하지만 내가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해. 한 20%밖에 사용하지 못해. 나 상관없어. 그냥 공 컨테이너 갖고 와 라고 해서 그냥 100만 원을 내고 컨테이너 일부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냥 보내면 되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플렉스. 느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LCL 화물의 경우에는요, 같은 목적지로 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번에 보내야 됩니다. 약간 공동 구매, 공동 발송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 화물을 모아주는 업자를 뭐라고 합니까?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업자, 정확하게는 프레이트 포워더, 줄여서 포워더, 실무에서 포워딩이라고 하는 그런 당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LCL 화물의 경우는요, 이제 포워더한테 운송 위례를 합니다. 내가 컨테이너 이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 좀 저 나라까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포워더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이제 많은 송화인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꽉꽉 채웁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송화인의 입장이 되어서 선사한테 운송 위례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LCL 화물은 실질적으로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FCL 화물은 뭐 선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FCL 화물도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포워드한테 그냥 이게 FCL 화물인데 선사랑 계약 체결하고 업무하기 불편하니까 대신 대행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FCL 화물도 이제 포워드인가 이제 포워드와 만기 계약을 체결하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원칙적으로 넣어주세요. 일단 LCL 화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포워더, FCL이라고 하면 이제 선사랑 직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선사랑 직계약 체결하면은 선사랑 업무하기가 너무 이런저런 핸들링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조금 수수료를 내고 포워더한테 대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포워드이 개입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송화인의 입장에서는 포워더가 운송인이고요. 선사의 입장에서는 포워더가 송화인입니다. 포워더는 선사한테는 송화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송화인한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사가 이제 포워더한테 BL을 발행합니다. 그 BL을 뭐라고 하죠? 마스터 BL이라고 합니다. 이 BL 안에는 여러 명의 그 송화인의 화물이 혼재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포워더가 이것을 각각의 송화인한테 분할하여 자체적으로 BL을 발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그 FCL 화물은 바로 CY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 포워더와 업무를 했을 때 CFS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하죠. CFS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작업장을 말합니다. 즉 FCL 화물은 완성된 컨테이너가 이동되는 장소이고요. LCL 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포워더가 다 받아가겠죠. 그걸 받아서 작업장에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꾹꾹 눌러 담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CL 화물은 먼저 CFS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FCL 화물이 되면 거기서 다시 CY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LCL 화물은 CFS를 들렸다가 CY로 이동하는구나. 자, 그렇게 LCL 화물과 FCL 화물, CFS와 CY에 대한 개념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지입니다. 수입국에서는요, 마스터 BL은 포워더가 갖고 있죠. 포워더가 이제 선사한테 마스터 BL을 반환하고 화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을 다시 CFS로 가져가서 다 깐 다음에 각각의 하우스 BL을 갖고 오는 수완한테 화물을 넘겨주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혹시 선사와 직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수화인이 목적지에서 직접 원본 BL을 선사한테 반환하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포워더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포워더가 마스터 BL을 가지고 물건을 찾은 다음에 각각의 하우스 BL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게 되겠죠. 어찌됐건 원본 BL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개념도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야, 근데 원본 BL 반환하기 너무 빡시지 않나? 왜냐면 근거리 운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 한국에서 일본은 화물이 하루면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본 BL은 아무리 특송이나 이런 걸 보내도 이틀이나 3일이 걸리는데, 야, 그러면 이미 물건은 도착했는데 BL이 늦게 도착해서 물건을 못 찾을 수 있지 않냐? BL은 권리증권이라서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본 BL의 반환을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BL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빨리 저희가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이틀은 걸린대. 뭔 이틀이야? 내가 오늘 물건 찾아야 되는데 아주 환장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시간 없다. 네가 반환해라. 이제 서렌더 BL까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야, 그런데 사실 이 BL을 서렌더 한다라는 건 뭐 이론적으로는 원본 BL이 먼저 반환이 되고 송화인이 원본 BL을 받아서 다시 운송인한테 바로 반환을 하면서 이제 원본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본 BL, 서렌더 BL만 남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는 서렌더를 하는데, 물론 실무에서는 이제 원본 BL 없이 바로 처음부터 서렌더 할게요 라고 하면 서렌더 BL로 발행되기도 하지만, 서렌더 BL이라고 하면 절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원본 BL이 일단 처음에 존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서는요, 야, 뭐 한다고 원본 BL을 한번 발행한 다음에 다시 반환하면서 서렌더 처리를 하느냐, 처음부터 권리 증권성의 기능이 없는 그런 BL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유럽에서 탄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Seaway Bill, SWB라고 씁니다. Seaway Bill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Seaway Bill은 뭐예요? 권리증권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아 효력이 똑같아요. 서렌더 BL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는 서렌더만 하나요? 아시아 국가는 80~90%가 서렌더고요. 유럽은, EU는요 80~90% Seaway Bill을 처음부터 발행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BL 서렌더 해주세요 말고 그냥 Seaway Bill로 발행해주세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서렌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렌더를 많이 발행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BL을 서렌더 한다라는 건 어찌됐건 원칙적으로 한번 원본 BL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본 BL을 없애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렌더 수수료라는 게 요구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C웨이빌로 받았을 때는 그런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서렌더 했을 때랑 C웨이빌로 했을 때 수수료가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C웨이빌로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웨이빌이라는 개념까지 보셨고, 아직 저희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C웨이빌이나 서렌더가 사용될 수 없어. 왜요? 신용장 영상을 보세요. 은행이 원본 BL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은행은 원본 BL 없이는 신용장 업무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 방식에서는요, BL을 서렌더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 BL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원본 BL을 일단 반납하지 않고 물건 먼저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레터 오브 개런티, LG라고 말을 하고요,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 방식에서는요, 원본 BL은 어차피 은행을 통해 나중에 도착할 거니까 수입국에서는 원본 BL 없이 먼저 물건 찾을 수 있는 LG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 BL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BL은 결국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의미하고요. 하우스 BL을 갖고 오는 수완한테 물건을 내줘야 되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우리 딸 다음에 미국으로 교육 보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내 손에 있는 건 뭐? 마스터 BL.